국내 여자바둑 개인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1회 한국재즈 여자기성전이 개막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후원사 임직원과 한국기원 관계자, 참가 선수 등 180여 명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지난 6월 저희가 이제 한국재즈와 한국기원이 조인식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각종 축하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가 동반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수들이 사전 제출한 셀카 사진을 심사해 오정아 3단, 송혜령 2단, 강다정 초단이 셀카상을 공동 수상했고 개막식 중 진행된 인터뷰에서 재치 있고 인상적인 답변을 남긴 선수에게는 인터뷰상이 주어졌는데요. 한 4-5판 정도 준 것 같은데요. 네. 한 번씩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서 신기를 뿜은 잭팟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 신기가 찾아오기를 빌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떨리긴 했는데 첫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도장 오빠들이 지고 오면 혼낸다고 해서 근데 상대가 옆에 있어서 그런데 열심히 그래도 결과는 하나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호정 4단과 김경은 초단이 인터뷰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1회 한국재즈 여자기성전은 국내 여자기전 사상 최초로 아마추어 여자 선수들에게도 출전 기회를 부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지난 8월 선발된 아마추어 대표 김봄, 박지영, 허서연 선수와 여자 프로기사 35명이 18일과 19일에 열리는 예선전에 출전해 모두 12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정, 오유진, 박지은, 김혜민 선수가 시드 및 와일드카드로 본선에 합류해 오는 10월 9일부터 본선 16강 토너먼트를 펼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자 바둑계 사상에서 이렇게 상금이 큰 대회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다들 활활 불타고 있고요, 지금. 선수들이랑 겨룰 수 있는 자리가 많지가 않은데 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여자기전 중에 가장 큰 대회잖아요. 그래서 우승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제1회 한국재즈 여자기성전은 10월 9일부터 매주 월, 화요일에 바둑TV를 통해 9주간 생중계됩니다. 한중일 바둑 삼국지 제1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본선 개막식이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렸습니다. 한중일 대표기사가 5명씩 출전해 연승전 방식으로 우승국을 정하는 이 대회는 동북아 바둑 강국들의 자존심 대결로 이름 높은데요. 한국은 랭킹 시드를 받은 박정환 9단과 국내 대표 선발전을 통과한 신진섭 8단, 신민준 6단, 김명훈 5단, 그리고 와일드카드를 받은 김지석 9단이 대표 선수로 출전합니다. 이들은 평균 나이 21.4세로 14회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젊은 선수단입니다. 한편 15회 이후로 우승컵을 줄곧 차지해온 중국팀은 커제, 천야오예, 저우루이양, 당이페이 9단과 지난 대회 최종국에서 우승을 확정지었던 한인러 6단이 한 팀을 이뤄 5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일본팀은 이야마 유타 9단과 야마시타 게이고, 이치리키 료, 위정치, 시자위안 선수가 출전합니다. 제1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은 19일부터 22일까지 본선 1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변과 명승부로 매주 흥미를 더해가는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지난주에 펼쳐진 12라운드 오더부터 대결 결과까지 위기남녀에서 전해드립니다. 12라운드 첫 경기에선 순위표 한가운데 4위와 5위 팀이 만났습니다. 티브로드와 킥스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됐을까요? 중위권 두 팀의 힘겨루기로 관심을 모았던 이날 경기. 어느 쪽의 우세도 점치기 힘든 오더였는데요. 첫 승부부터 이변이 시작됐습니다. 티브로드의 주장 강동윤을 상대한 킥스의 강승민이
불과 121수 만에 승리한 겁니다. 킥스의 강승민 선수 아주 큰 판 이겼습니다. 올 시즌 전 경기에서 주장 강동인의 승패를 따라온 티브로드. 어쩐지 불안한 출발입니다. 여기에 김정현과 윤준상이 격돌한 제3국에서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싸움을 벌이던 김정현 선수가 결국 윤준상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장고대국에선 킥스의 퓨처스리거 홍기표 선수가 농심배 본선을 앞둔 신민준 선수를 제압하며 무려 리그 7연패의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킥스는 후반전에서 주장 김지석의 1승을 보태며 6라운드 이후 모처럼 대승을 거뒀습니다. 1지명부터 4지명까지 5할 이상의 승률에 든든한 퓨처스리거의 지원으로 포스트 시즌 해인 티켓에 더 가까워집니다. 12라운드 첫 번째 경기, 킥스가 티브로드를 4대1로 제압하고 4위 자리를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이세돌 없는 이세돌 팀과 제대로 각성한 각시탈 팀이 만났습니다. 신한 천일염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세돌 주장이 빠진 신한 천일염. 오더 발표 시점부터 이미 예상된 난관이었습니다. 지명과 랭킹, 최근 전적에 이르기까지 5판 중 4판이 뚜렷한 열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요? 4지명 목진석 선수가 박용훈 주장을 맞아 끝까지 완력을 행사해봤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고, 퓨처스리거 박주민 선수는 반듯한 선배 한태희 선수에게 136수 만에 패배를 선언합니다. 상대 전적만큼은 4승 4패로 팽팽했던 한상훈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결은 2시간 38분의 접전이었는데요. 한국물가정보의 이지명, 원성진 선수 흑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한상훈 선수는 시즌 10연패의 흑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뒤이어 심재익 선수가 안국현 선수에게 패배하며 신한천일염은 시즌 3번째 완봉패의 위기를 맞습니다. 마지막 남은 조한승과 설현준의 대결. 오더부터 조한승 선수가 우세해 보였고 대국 중반까지도 분명 유리했습니다. 쌍립 쓰는 것은 끊고 나오는 동시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죠. 젖히면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네. 어, 70대 30? 그게 유리한 형세라고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5대5에서 7대3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조한승 선수가 이 중앙에 붙인 수순들을 꼬집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맹추격을 시작한 설현준 선수가 결국 2집 반 차이로 조한승을 무너뜨리며 신한천일염은 시즌 3번째 완봉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설현준 선수에겐 시즌 4번째 귀중한 승리인 동시에 한국물가정보의 시즌 2번째 완봉승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물가정보가 12라운드 완봉승으로 중위권 알박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기세, 정규리그 막판까지 이어질까요? 12라운드 두 번째 경기, 한국물가정보가 신한천일염을 5대0으로 완벽하게 제압하고 5위로 올라섭니다. 하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포스트 시즌의 가능성을 두고 두 팀이 격돌했습니다. BJ 프리테일 CU와 화성시 코리오의 12라운드 제3경기 결과를 공개합니다. 3승 7패의 두 팀이 벼랑 끝 밀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4연패로 위기에 몰린 BJ 프리테일 CU와 확실한 1승 카드 박정환 덕분에 오더의 여유가 분명했던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이었는데요. 첫 승점은 박정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진시영을 상대로 114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지만 이지명 강유택이 퓨처스리거 이창석에게 또 한 번 굴욕적인 패배를 당해 승부는 다시 원점. 뒤이어 이지영과 최재영의 승리로 승점을 나눠 가진 두 팀은 이동훈 주장과 송지훈 선수의 대결로 승패를 판가름하게 되었는데요. 네, BGF 리테일 CU팀의 주장 이동훈 선수가 승리하면서 최종 승리는 송지훈을 꺾은 이동훈의 공으로 BGF 리테일 CU가 차지했습니다. 연패 탈출에 성공한 감독의 얼굴에도 모처럼 희망의 빛이 떠올랐는데요. 시즌에서도 2대3 패배가 많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분위기 반전을 해보겠습니다. 남은 경기들이 워낙 중요하고 저희가 어쨌든 5등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경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 막내팀의 포스트 시즌을 향한 의지가 눈물겹습니다. BGF 리테일 CU, 마음 놓고 활짝 웃을 때는 언제쯤일지 궁금한데요. 12라운드 세 번째 경기, BGF 리테일 CU가 화성시 코리오를 3대2로 꺾고 하위권 탈출의 희망에 불을 지핍니다. (1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선 상위 팀들의 후반기 전략을 미리 볼 수 있었는데요. 무패 행진, 정관장 황진단과 강자에 더 강한 포스코 캠텍의 승부. 승자는 누가 됐을까요? 정관장 황진단의 11연승 신기록이 걸린 이날. 상대는 지난 시즌 10연승 팀인 포스코 캠텍입니다. 이지명 나현의 TV 바둑아시아 출전으로 빈자리는 퓨처스리거 안조영이 채웠는데요. 첫 승점은 한승주와 최철환의 승부에서 나왔습니다. 단상의 악동답게 예상 밖 승리도 곧잘 거뒀던 한승주가 최철환 주장 앞에서 좌충우돌 끝에 자멸하고 말았고 단집의 제왕 안재용에게 양손이 묶인 김명훈이 5집 반 패배를 기록한 후 시종 경솔한 착수로 아쉬움을 자아낸 박진솔이 불과 50분 만에 변상일에게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장고대국에서 이창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5국에서 신진서 주장이 시즌 11연승에 성공했지만 차마 기뻐할 수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빅매치인 만큼 양팀의 아쉬움과 기쁨은 더 컸는데요. 선수들이 워낙 잘해줬고 오늘도 최선을 다했고요. 문제는 제가 좀 오더를 좀 잘못 내가지고 제가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네, 포스코 캠텍의 강팀이네요. 분들은 이제 정관장 연승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중요한 경기로 보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SK 앵크린과의 경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관장 이긴 거는 그냥 1승이고요. 사실 저희는 SK 앵크린한테 이기는 게 2승짜리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지나가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나연 선수가 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예. 강자에 더 강한 정규리그의 황태자가 최강 1위 팀의 일침을 가했습니다. 포스코 캠텍의 맹활약으로 상위권 판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12라운드 네 번째 경기, 포스코 캠텍이 정관장 황진단을 3대2로 꺾고 만만치 않은 후반기를 예고합니다. 중위권 혼전으로 지각 변동이 예고된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행 티켓 5장을 건 대접전이 매주 새로운 볼거리로 돌아옵니다. 신한천일령과 SK 앵크린의 대결로 시작될 13라운드도 계속 함께하시기 바랍니다.